유인원들의 반란이 시작되고 진정한 삶을 찾아 떠나는 여정을 다룬 이야기, 혹성 탈출 진화의 시작입니다. 영화 전체를 훑기 때문에 스포일러에 주의하세요. 영화의 오프닝, 울창한 정글 속에서 침팬지 사냥이 시작되고 이내 몇 개체를 포획하는 인간무리. 이는 오리지널 1편에서 인간을 사냥하는 유인원의 모습과 정확히 대비되는 장면입니다. 시리즈의 연계성을 가져감과 동시에 이야기의 주인공이 인간이 아닌 유인원에 있음을 보여주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더욱 강조할 수 있도록요. 약물을 투여받고 우수한 인지력을 갖추어 각종 실험에 뛰어난 결과를 보여주는 침팬지. 그 이름은 다름 아닌 Bright eyes. 약물의 여파로 동공 색깔이 밝아졌다는 것에 이름을 붙인 것인데, 이는 오리지널 1편에서 다른 인간들과 달리 밝은 눈을 가지고 있던 인간 주인공 테일러에게 붙였던 이름입니다. Well, Bright Eyes. Bright eyes. Bright Eyes. 한편 브라이트 아이에게 투여한 약물은 ALG-112인데요. 여기서 112는 오리지널 1편의 러닝타임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브라이트 아이의 난동으로 회사 젠시스는 쑥대밭이 되고 그 이유가 브라이트 아이의 새끼 때문이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러나 회사 측에서는 침팬지의 폐기를 명령한 상황. 결국 윌은 자이반, 타이반, 침팬지의 새끼를 집으로 데려올 수밖에 없었는데, What is that? Is he injured? 그의 오른쪽 가슴과 어깨 사이에 눈에 띄는 흉터가 보입니다. 원안에서는 그의 아버지 알파라는 침팬지가 가지고 있던 반점을 물려받았다는 설정이었다고 합니다. 삭제 장면에서는 브라이트 아이가 포획당하자 이에 맞서는 모습이 있었으며, 이는 이 새끼 침팬지가 인간과 맞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전사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 장면이 삭제되면서 엔딩 크레딧에 그 흔적만 남아있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오리지널 1편에서 유인원들에게 제압당하며 어깨 부근에 큰 상처를 입었던 테일러의 모습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Caesar. Kneel down. 윌의 아버지 찰스에 의해 이름을 부여받는 시저. 시저를 라틴어로 읽으면 카이사르입니다. 카이사르는 고대 로마의 장군이자 정치인으로 로마 제국의 기틀을 제공한 인물입니다. 즉, 이 새끼 침팬지가 앞으로 어떤 여정을 밟을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름인 것입니다. 오리지널 시리즈에서는 직접 이 이름을 지으며 주체적인 캐릭터임을 보여줬었고요. 무럭무럭 자란 시저는 보통의 침팬지라고 볼 수 없는 지능을 통해 괄목할 만한 성장기를 겪습니다. 이때부터 앤디 서키스의 모션 캡처가 사용됐는데요. 그의 감정 표현이나 유인원을 연기하는 행동 방식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표정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구현하는 데 노력했다고 하죠. 시저가 자유의 여신상 퍼즐을 맞추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오리지널 1편 마지막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주 여행 끝에 불시착한 어느 행성. 테일러는 유인원과 인간이 뒤바뀐 문명을 마주하게 되고 이를 벗어나고자 탈출을 감행했는데, 알고 보니 이곳이 핵 전쟁으로 폐허가 된 지구였다는 반전을 남겼었거든요. 원작 소설과의 내용과도 달랐던 반전이었기에 큰 충격을 가져다 줬었습니다. 이에 자유의 여신상은 혹성 탈출에서 빠뜨릴 수가 없죠. 뿐만 아니라 자유의 여신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도 가져올 수 있는데요. 끊어낸 사슬을 밟고 자유를 향해 밝게 빛나는 동상의 모습은 목줄을 메고 살아야 했던 자신의 삶에서 벗어나겠다는 시저의 운명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집 밖을 나서는 아버지 찰스. 치매 증상이 발현되며 남의 자동차를 타 큰 소란을 일으킵니다. 이를 본 시저는 흥분을 참지 못하고 폭력적으로 대응하고 마는데, 그 대가로 다른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아 혼란을 느끼게 되죠. 어두운 집과 대비되는 밝은 바깥. 가장 안전한 공간이지만 되려 닫혀버린 세계. 밝은 세상과 희망을 꿈꾸며 나오지만 이는 되려 자신을 쉽게 노출하고 큰 위험을 동반하며 못지않은 책임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로 영장류 보호소에 구금된 시저. 우리의 말포이는, 아니 도지랜더는 시저에게 물을 뿌리며 서열을 잡습니다. 이는 오리지널 1편에서 테일러에게 물을 뿌리던 모습에서 가져왔고요. 이렇듯 시저는 테일러의 모습을 연상하게 만드는 장면을 여럿 보여줍니다. 지능과 자아가 존재하는 캐릭터로서 시저에게 감정이입할 수 있는 효과를 주기 위해. Be thankful you're talking about court dates. You're lucky they didn't put that animal down.
이때 이 배우는 오랑우탄 모리스의 모션 캡처를 맡은 캐린 코너발입니다. 구금된 시저는 벽에 자신의 방 창문을 그립니다. 언제나 꿈꿔왔던 자유에 대한 열망, 그리고 자신의 집을 떠올리는 그리움을 의미하죠. 그러나 이 그림으로 만든 창문에 바깥은 비춰지지 않습니다. 시저의 희망과 달리 그때의 감정으로는 이곳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 문제로 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통해 시저의 동기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는데요. 더 이상 인간의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좌절의 순간, 자기 자신의 몸을 스스로 챙겨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는 뜻이 되니까요. 영장류 보호소에는 시저를 포함한 다양한 종의 유인원이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주요 배역들은 모두 오리지널 1편에서 영향을 받아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이때 도지의 말은 테일러가 물을 맞으며 울부짖던 말과 같습니다. 보호소의 우두머리 로켓의 텃세로 입고 있던 옷이 찢어지는 시저. 점점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야성의 모습을 찾아가는 캐릭터의 변화 지점입니다. 이에 주변을 둘러보며 구조를 파악할 때 유달리 체인으로 만든 장치를 오랫동안 바라보는데요. 어렸을 때 바깥에 몰래 나갔다가 자전거를 봤던 것을 떠올렸기 때문이며 삭제 장면에서는 이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는 과정을 다룬 적이 있어 탈출 루트를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고릴라 벅을 이용해 로켓과의 서열을 정리하고 그에게 새로운 직책을 부여하며 위신을 살려줌과 동시에 새로운 우두머리로 자리매김하는 시저. 이때 쿠키를 어디서 났을까 싶은데 삭제 장면에서 쿠키의 존재를 확인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질퍽한 음식 찌꺼기와 달리 어렸을 때 즐겨 먹었던 간식을 통해 자유에 대한 의지를 다른 유인원들과 공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8 months after its launch, Earth's first manned spaceflight to Mars. 유인 우주선의 존재, 오리지널 1편의 우주여행과 이어지도록 만든 이스터에그입니다. 추후 이 우주선이 실종되면서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다시 지구로 돌아오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더하기 위해 넣었다고 하네요. 혼자의 힘으로는 추진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시저는 유인원들이 뭉치는 구심점을 만들기 위해 몰래 보호소를 탈출, 윌의 집에서 새로운 약물을 훔칩니다. 그 결과 모든 유인원들의 눈이 밝아지는, 즉 지능이 생겨났고 탈출을 위한 계획을 세우죠. 이후 시저의 돌발 행동을 목격한 도즈가 그를 제압하려는 그 순간 이 대사는 오리지널 1편에서 인간이 유인원에게 처음으로 했던 말과 같습니다. Take your stinking paws off me, you damn dirty ape! 이 말을 들은 시저는 이렇게 말하죠. 이 대사 역시 주체는 다르지만 가장 먼저 했다는 유인원의 말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On an historic day which is commemorated by my species and fully documented in the sacred scrolls. 시저가 뭐라고 말했다고 했죠? He said no. 이는 원작 소설에서도 찾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니, 안 되라는 말은 오리지널 시리즈에서 유인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인간이 사용하던 말이었습니다. No. No! 이를 자신의 의지대로 인간의 지시를 거부할 때 사용하면서 시저의 행동에 당위성을 강조시킨 것은 물론 포효에 가까운 울림으로 전율이 일어나는 순간을 만들어줬죠. 그런 줄도 모르고 동료 로드니는 TV를 보고 있는데 그 화면에서 찰턴 헤스턴의 모습을 비춥니다. 오리지널 1편에서 조지 테일러 역을 맡은 배우로 최대한 뻔하지 않은 장면에서 존경의 표시를 할 수 있게끔 넣었다고 합니다. 이윽고 집단 행동에 돌입한 유인원들. 그들은 뮤어우주 국립공원에 가기 위해 금문교를 향해 빠르게 이동합니다. 금문교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곳의 공간적 배경은 샌프란시스코로 도시와 자연의 경계를 이루는 곳을 찾아 미국 여러 도시를 둘러봤는데 그중 금문교를 사이에 두고 나눠지는 샌프란시스코가 눈에 들어와 선택했다고 하네요. 당연하게도 실제 금문교를 막고 촬영하진 않았고 다리 전체를 세트로 만들었는데요. 모션 캡처 배우들이 많았기도 하거니와 구조물도 많아 모든 방향에서 동작을 촬영해야 했기에 다리 전체 상단에 카메라를 설치, 적외선 센서가 달린 슈트를 통해 정보를 취합하고 필요한 장면은 따로 촬영해 드라마틱한 모습을 완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안개가 드리우며 긴장감이 녹아드는 이 장면.
이는 영화 줄루의 오마주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채 소리로만 그 감정을 전달함으로써 더욱 서늘한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뮤어우주 국립공원에 도착한 유인원들. 시저는 반대로 넘어진 윌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 전까지는 허락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낮췄었다면 이제는 동등한 존재가 되어 새로운 문명과 종족을 이끄는 위치에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눈높이 또한 비슷하게 연출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엔딩 크레딧이 오르고 쿠키 영상. 택시를 타는 옆집 아저씨 헌즈컵. 앞서 찰스가 차를 부셔버렸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윌을 찾아온 프랭클린을 상대하다가 피가 튀었고 이 상황에서 공항으로 향했으니 이는 곧 인류를 멸망시킬 바이러스의 전파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전대미문의 시기를 보낸 현재 그보다 앞서 개봉한 영화에서 이러한 전파 과정은 참으로 미묘한 기분을 들게 만드네요. 한 질병을 극복하려는 인간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작은 날개짓이 이러한 미래를 향해 가는지 전혀 모른 채 유인원이 주인공이면서 이에 맞서는 포지션에 인간을 둬야 했기에 관객들이 다른 종족에게 몰입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이질감 없는 전개로 세심한 균형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합니다. 그에 따라 완벽한 동질감까지는 아니었지만 시저가 왜 그 선택을 했고 왜 그렇게 행동하게 되었는지를 납득할 수 있어 한 캐릭터의 서사가 깔끔하게 정리되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네요. 물론 이는 앞으로 다가올 커다란 재앙 앞에 아주 작은 몸짓이었지만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화인 2편 혹성탈출 반격의 서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